자,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자, 첫 번째 화살표를 중심으로. 자, 우리가 왼쪽은 뭐라고 부르지? 반응물, 반응물이라고 불러. 네. 오른쪽은 뭐라고 불러? 생성물, 생성물이라고 생성물, 불렀지. 네. 자,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다 연결을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소는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나타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 자, 개수를 맞춘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H2N2 NH3에서 왼쪽은 N이 원자가 두 개인데 오른쪽은 하나밖에 없지. 그 개수를 똑같게 맞춰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족한 곳에 배수를 곱해요. 오른쪽이 부족하니까 두 배 해봐. 자, 그러면 수소가 6개가 되면 왼쪽에 3배 해주면 6개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태를 표시하면 된단 말이야. 자, 상태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자, 3H2 해놓고 가로에 G, N2, G, NH3에도 이렇게 가로에 G가 들어있어. G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기체예요, 네. 가스. 그 다음에 L은 액체, S는 고체를 의미하고 AQ라고 써 있으면은 이건 수용액이에요 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있지, 경원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개수 맞추는 거를 앞에서도 배웠었지, 우리. 자, 네. 미정계수법 간단하게 두 개만 예를 들어줄 거야. 자, 미정계수법에 자, 에탄올을 해왔더니 자, 이거 맞추는 거 배웠었잖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겼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개수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요 개수가 없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놓자 그랬니? A, B, C, D라고 하자. 이렇게 놓자 그랬잖아. 그 네. 다음에 왼쪽에 있는 원소의 종류, 세 종류지. 네. 자, CHO를 세로로 놓고 이제부터 어떻게 작업을 하라 그랬어. 왼쪽의 원자수와 오른쪽의 원자수를 같게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C는 몇 개야? 2개. 두 개가 아니라 2의 2개지.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C개. 4개. 이게 같아야 돼. 그 다음에 H는 6A. 요 놈은 2D와 같아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소는 A에도 있고 2B에도 있어. 이거 더해야 되고 2C 플러스 D하고 같더라. 자,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A에다 무조건 1. 1을 넣어라. 그렇지. 그러면 A에 1 넣으면 C가 2가 되고 D는 3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A에 1 넣고 C에 2 넣고 D에 3 넣으면은 B도 3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숫자가 정수로 떨어졌으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지? 네. 1, 3, 2, 3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숫자 중에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정수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거 얘 하나만 또 해보자. CH3OH가 O2하고 반응을 해서 똑같이 CO2하고 H2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자, 요 A, B, C, D. 자, 요거를 똑같이 풀어내는 거야. 자, 왼쪽에 C와 H, O. 자, 왼쪽에 C의 개수는 몇 개야? A개, A개. 오른쪽은 C개, C개. 자, 수소는 수소는 4A고 4A, 그 다음에 2D, ED. 그 다음에 산소는 A 플러스 2B 똑같고 EC 플러스 D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A에 1 넣어봐봐. 그러면 C도 1이고 D는 2고 A에 1 넣고 C는 1 넣고 D 2 넣으면 B는 2분의 3이 나온단 말이야. 네, 자, 이런 숫자는 쓰지 못하니까 곱하기 2, 2를 해라. 그러면은 2, 3, 2, 4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거였지.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개수비를 왜 구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중학교 3학년 과학을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도 여러 가지를 배울 거야. 거기에서도 이게 나오거든. 자, 이제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볼 거야. 개수비는 무조건 몰수비예요. 그리고 무조건 분자수비야. 얘는 항상 성립해, 항상. 자, 항상 성립하고 이게 부피비일 수도 있고 압력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성립할 때는 기체일 때 모두 성립이야. 자, 근데 여기에 절대 아닌 게 있어요. 절대 아닌 거. 이걸 외워야 돼. 자, 개수비하고 절대 아닌 게 뭐냐? 질량비야. 자, 질량비는 절대 개수비와 관계없다. 그러면 이 질량비에 이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이거에서 제일 어려워하거든. 실제로 문제 푸는 거에서.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아직은 니네한테 이제 다 문제까지 싹 풀게 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슬쩍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두 번째 할 때 문제를 더 풀게 할 거야. 그리고 아직도 완제책은 안 샀지? 완전 네. 까먹고 있었다. 나중에 천천히 해놓고 자 우선 요거야. 요걸 알아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그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소 종류와 원자 수를 알 수 있어요. 원자가 뭐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반응물과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반응물의 종류와 상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거는 그 안에 우리가 G라고 쓰면 기체 이런 식으로 알려줬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비와 분자수 B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기체일 때는 모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 또는 양적 관계 이거를 알 수 있어. 근데 잘 봐. 질량 관계, 양적 관계라고 쓰면 맞지만 이거를 질량비라고 하잖아. 그럼 틀려요. 자, 우리는 왜 질량비를 알 수 없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원자량을 우리 다 외우고 있질 못하잖아. 네. 선생님도 원자량은 몇 종류밖에 안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자량을 주지 않으면은 질량비를 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 반응식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량까지 주어진다면 질량비는 알 수 있지만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알겠니? 네. 자, 16페이지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 자, 17페이지에 자, 뭐가 나오는지 자, 양적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거야. 잘 봐봐. 양적 관계. 자, 요식을 이용할 거예요. CH3OH 이걸 L이고 3O2 그 다음에 자, 이 CO2 4H2O 이것도 기체 수증기로 나왔다고 보자. 자, 근데 조건은 0도씨 일기압이고요. 일기압. 그 다음에 HCO는 1, 12, 16이야. 이게 원자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개수비가 얼마니? 2대, 3대. 3대 2대 4. 이거 뭐라 그랬어? 몰수비와 똑같다 그랬죠? 네. 그러면 얘 2몰이 얘 3몰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2몰과 물 수증기 4몰이 발생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 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1몰이 숫자가 뭐라 그랬지? 1점 잊어버렸지? 네. 분자수비를 그걸로 구할 수 있는데 자,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몰이거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0,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부피비 봐봐. 부피비. 자, 얘 2몰인데 여긴 액체라고 써있죠? 네. 액체는 부피를 따질 수 없어. 기체만 부피를 따지는 거야. 0도씨 일기압에서 얘는 3 곱하기 22.4리터예요. 왜냐면 1몰이 22.4리터니까.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2.4리터. 얘는 4 곱하기 22.4리터. 이게 부피비가 되는 거야. 자, 저기에서 보면 2대 3대 2대 4라는 게 똑같이 적용되지, 여기까지는. 네. 근데 질량비 따져볼 거예요. 자, 질량비는 자, 제 2몰은 얼마냐면 저 원자량을 다 더하는 거야. 1, 12, 16짜리 다 더하잖아. 그러면 32의 2배니까 64예요. 그 다음에 얘는 O2가 32야. 그러면 3배니까 96g하고 반응을 해. 그래서 CO2는 분자량 44에다가 1몰이 44g이니까 2몰은 88g. 그 다음에 물의 분자량이 18이에요. 그러면 1몰이 18g이니까 4몰은 72g이 되지. 자, 요게 모든 문제는 이거 갖고 풀 거거든. 이제 잘 봐봐. 어떻게 푸는지. 자, 첫 번째.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를 질량 관계라고 불러요.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CH3OH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그램 질량을 주고 질량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질량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여기에 나와 있잖아. 얘하고 얘 질량 관계야. 이런 뜻이거든. 그럼 비례식이야, 이제부터는. 비례식이 어떻게 돼? 64일 때는 88g이 나온대. 그러면 32일 때는 얼마 나와야 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X는 44g이 나와요. 되게 간단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봐.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를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도 또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자, 메탄올 CH3OH 16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일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봐.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물어봤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질량을 묻고 요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비례식이야. 또 64g을 반응시키면 44.8리터가 나와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16g을 반응시킬 때는 얼마가 나올까요? X는 11.2리터가 나와요. 되게 간단하지.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봐봐. 자,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묻는 이런 관계도 나와. 자, 부피 관계인데, 자, 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CH3OH를 완전 연소 시, 자, 소모된 산소가, 자, 얼마가 됐냐면은, 1.5리터였다. 자, 1.5리터가 소모됐을 때, 발생하는 수증기 부피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야. 자, 여기 봐.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물어봤지? 근데 무엇과 무엇의 부피냐면, 자, 요 산소의 부피와 수증기의 부피 관계는 이라고 묻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부피가 몇 대 몇이야? 3대 4잖아. 그러면 소모된 산소가 1.5리터일 때는 수증기는 얼마가 나올까? 되게 쉽잖아. X는 2리터가 나와요. 이런 뜻이지. 이런 경우를 부피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몰, 질량, 부피 관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기에서 비례식으로 얼마든지. 그러면 CH3OH 0.5몰을 자 완전 연소시 자 필요한 산소와 필요한 O2 질량과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자, 이런 거지. 여기에서 관계식은, 자, 이렇게 풀게 되지. 자, 요 몰수와 요 놈 질량과 요 놈의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3단 비례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2몰일 때 96이 되고 44.8리터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0.5몰일 때는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일까?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X는 24g, Y는 11.1리터. 이렇게 자 우리가 몰이라는 걸 배운 이후부터는 있지 저식을
뭘로 고쳐서 실제로 이렇게 질량과 부피로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지? 자, 네. 그러면 자, 요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자, 요런 문제 딱 하나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줄 거예요. 이 예. 자, 금속과 염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 요거를 하나 풀어보고 두 가지 법칙만 살펴볼 거야. 자, 반드시 알아야 할 값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할 값은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한 금속 질량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발생한 수소 부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가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 네 가지를 알아야 금속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어. 저거 수능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였다. 자, 한번 봐봐. 우리 1몰의 질량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거야.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네. 그런데 그러면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지? 봐봐, 배웠던 거 다 까먹었지. 이렇게 거꾸로 대답하라 그랬잖아.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래, 별거 아니야. 그 분자량 구할 때도 이렇게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잘 봐. 자,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자,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H2 기체가 0.1리터 발생했고, 반응식은 MEHCl 요놈이 MCl2 H2이다. 자, 이렇게 줘줬어. 자, 그러면 자, 요거 첫 번째 봐봐. M의 원자량을 알기 위해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값이 있니?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저 위에 네 가지 반드시 필요한 알아야 하는 값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지. 네. 그걸 비교해 봐야지. 화학 반응식은 보이지 눈에. 네. 그리고 사용한 금속의 질량도 있지 0.2g. 네. 그 다음에 발생한 수소 부피는 0.1리터 있죠? 네. 뭐가 없어? 기체 1몰 부피. 그치, 기체에 1몰의 부피가 없어요. 이거를 주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봐봐. 자, 기체 1몰이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자, 반응식을 그대로 내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자, 이 반응식 그대로 썼어요. 잘 봐. 얘 개수가 1이지. 네. 그러면 얘 1몰이 반응하면 수소도 1몰이 나온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 이제 비례식이야. 잘 봐.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L가 나왔지? 네. 그래 이 식이야. 그러면 잘 봐. 요거를 몇 몰로 환산할 건지 봐봐. 얘 1몰로 환산할 거야. 그러면 1몰은 25L라 그랬지? 네. 그럼 몇 배냐? 250배. 그래 250배야. 그러면 얘도 몇 배를 해줘야 돼? 250배. 그래 똑같이 250배가 돼야 돼. 그러면 50g이지. 네. 자 그러면 봐봐. 얘 몇 몰이야 얘는? 1몰. 1몰. 그러면 봐봐. 얘 1몰을 나오게 했으니까 얘도 1몰이니? 그런 어, 거잖아. 얘 1몰이 네. 반응해야 얘 1몰 나오니까. 네. 그러면 요 50g은 M 1몰의 질량이 되는 거니? 네. 그렇지.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가 돼? 50. 그렇지. 50이라고 쓰는 거야. 왜?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자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자, 요거는 얘를 하나 만들 거야. 그러면 그 뒷장 넘겨봐봐. 자,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에 보면은 두 가지 법칙이 나와요. 네. 그 두 가지 법칙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미리 두 가지 법칙을 배워보자.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반응물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과 같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런 뜻이에요.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하는 정수의 질량비가 있더라. 비가 성립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가면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반응에서는 질량비는 절대 변하지 않아.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자, 세 번째 봐봐. 질량비대로 몰수비대로 부피비대로 반응을 한 다음에 있지? 반응한 후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남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자, 요거 알아야 돼.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만 남아야 돼. 자, 그러면 경원아 선생님이 요거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할 거거든.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 건데 자, 들어봐봐. H2가 O2하고 반응을 해서 이 H2 자, G가 만들어졌다라고요. 자, 개수비 봐봐.
배수비는 2대 1대 2죠? 이게 네. 몰수비지? 네. 몰수비는 2몰이 1몰하고 반응하면 2몰이 된다. 그러면 질량비를 따질 거야. 자, 2몰은 4g이거든? 네. O2는 32g이 가능해. 그러면 얘는 36g이 나와. 자, 질량비 봐봐. 1대 8대 9죠? 네. 이 1대 8대 9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 줄 거야. 얘 1g하고 얘 10g을 처음에 넣어놨어. 처음. 그러면 반응을 할 때 얼마씩 반응한다고요? 얘 1g하고 얘는 무조건 8g밖에 반응 못하지? 네. 질량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9g이 생겨. 그러면 봐. 반응 후에 보면 얘가 2g 남고 얘가 9g이 생긴 거야. 그러면 봐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슨 말인지. 얘 1g하고 10g 더해봐. 몇 g이야? 11g. 2g하고 9g 더하면 11g. 이게 첫 번째 반응 전 총질량하고 반응 후 총질량 같다 이거야. 근데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이 뭐냐면 요거예요. 얘 1g하고 8g 없어졌지? 그럼 1g, 8g 없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얘가 9g 생겨야 돼.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알겠니? 네. 그리고 질량비는 1대 8대 9로 반응을 해야 돼. 만약에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2g이 있고 얘가 10g이 있어 처음에. 네. 그러면 경원아 불이 얼마나 만들어질지 계산할 수 있어? 반응을 할 때 네. 어떻게 얘 1g 없어지면 얘 8g 8g. 없어지고 물은 9g 생기니? 네. 그러면 봐봐. 얘 1g 남고 2g 남고 9g 생겼지. 네. 그럼 여기 봐. 얘 두 가지가 다 남았지.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네. 자, 그 중에 비율로 반응을 한 다음에 많은 물질 하나만 남아야 돼. 그러면 이 반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봐. 이렇게 돼야지. 자, 수소 2g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g이어야 돼? 2g이랑 반응한 산소 16g. 그렇지, 16g이지. 근데 네. 얘는 10g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얘가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거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10g에 이제 8분의 1이니까 얘가 1.25g이 없어지지. 그러면 봐봐, 경원아. 얘는 무조건 몇 g 만들어져? 11.25. 그렇지, 11.25g. 반응 후에 얘는 0.75g이 남고 얘는 11.25g이 생겼고 그러면은 봐봐, 2g, 10g 더하면 12지. 네. 요거하고 요거 더해도 12지. 네. 그리고 얘 봐봐. 1대, 8대, 9라고 비율이 그대로 정해졌지?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 때문이에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알겠니? 네. 요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선생님하고 할 때 아주 자세히 그때는 더 설명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요.